백혜룡 경정 투입. 검찰이 한 행위입니다. 이 감봉공 띠지 사건 들어보면서 이 마약 사건하고 너무 닮아 있다는 걸 제가 느끼고 또 느낍니다. 이문정 검사 투입. 그 검찰 개혁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 이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문정, 백혜룡님에게 큰 힘을 줍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 수사하라는 겁니다. 특히 수사 책임자인 이문정 서울 동부지검장을 거명하며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습니다. 당시 수사팀을 이끌던 백혜룡 경정은 이런 외압 의혹을 폭로했는데 이 대통령은 오늘 백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란 지시도 했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에요. 예. 그것은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 마약 외압 사건 왜 윤건희 작품인지 꼭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1명 이상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예. 12차례 예. 많게는 뭐 6명에서 적게는 2명, 3명 예. 이렇게 12차례 침투를 하면서 예. 신체에 4kg의 마약을 각각 메고 안 되는 들어왔는데 거죠. 예.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예. 4kg의 마약을 신체에 부착하고 국내 유통에 성공했다?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돼서요. 예. 그런 게 그런 사실들을 검찰과 관세청은 계속 감추었죠. 예.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모든 권력기관, 안보기관들이 예. 대한민국의 위해를 가하는 세력에 대항해야 되는데 예. 방향을 틀었다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예.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서 국민들을 속여왔어요. 네. 그게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게 대통령이 지셨다는 건 추정이시죠, 아직까지는. 예. 뭐 추정이라고 얘기를 예. 하지만 제가 확신이 없으면 예. 감히 수사하는 사람이 추정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어떤 구체적인 여러 가지 심적 확신은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게 뭐 최고 권력 정황 증거들이 정황적인 증거들도 꽤 있고요. 예. 관세청장이 우리 직원들은 범죄 혐의가 없어, 개연성이 없어, 조직의 명예가 걸렸어 이러면서 보도자료 내고 뛰쳐나와서 뭐 국회의원들을 예. 만나고 로비하고 이렇게 버젓이 이렇게 하는데 예. 대통령실에서 제지하지 않는 겁니다. 예.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당연히 경찰과 검찰은 공무원 조직을 수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근데 이게 보통 범죄가 아니고 예. 국가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약의 마약이 일반입이 됐는데 예. 그걸 수사하고 정말 잘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본인이 대통령인데 예. 전쟁을 선포하고 꼭 승리해달라고 특별한 명령까지 덧붙였는데 예. 이걸 막는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대통령이에요. 예. 그것은 대통령일 수밖에 없고 감히 한동훈 장관도 예.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세관 연루 사실이 드러나자마자 예. 언론에 드러나자마자 한동훈과 이원석이 예.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리는 겁니다.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쪽을요. 네. 예. 그 마약 검사 두 분을 예. 인사조치해버리고 예. 부장검사를 날려버리고 심지어 차장검사까지 날려버려요. 예. 그리고 마약 사물을 특수부에서 예. 전쟁을 선포해서 중요해서 특수부에 예. 마약 사물을 맡겨놨는데 예. 그 마약 사물을 떼내가지고 중요도가 덜한 예. 1차 장산하로 보내면서 형사 3부로 보내버리고 2명의 검사가 그 마약 사물을 담당을 했는데 인원 보충도 안 해주고 예. 받지 그럼 남의 않고 나라 얘기는 빼놓고요. 예. 여기 우리나라에서 보면 우리 같이 어떤 선진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몸에 칭칭 갖고 들어왔다는 건 나 다 그냥 다 얘기돼 있어 이런 상태라고밖에 볼 수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뭐 당연한 겁니다. 예. 아주 상식적인 얘기고요. 예. 그러면요, 지금 백경련님 말씀대로라면 이건 분명히 어떤 거기 있는 세관과 뭐 정보기관, 권력기관들이 다 얽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관세청과 예. 국정원은 처음부터 그거를 그거를 그렇게 그 다 연루돼 있을 정도를
하려면 그 위에 있는 권력, 약간 대통령실을 의심하셨는데요. 대통령실에도 관여했다고 의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랬다고 보세요? 김건희, 최은순 일가와 예. 어떤 친인척 관계인가 인연이 있나 예.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해보면서 예.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예. 그래서 제가 음. 평택항을 예. 주시를 했어요. 예. 평택항에서 최은순 씨하고 예. 김건희 씨 고모부인 장진호 씨가 예. 그 자유무역지에서 창고를 운영하면서 예. 관세청 현직과 그다음에 퇴직한 관세자들하고 이렇게 어울려서 관세 포탈한 그 혐의를 받는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때 이들에게 편의를 봐줬던 사람들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을 예. 하고 그런 의심을 하셨겠죠. 예, 예. 이 사람들이 이제 대통령이 되니 예. 권력을 등에 업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마약까지 손을 댔나 처음에는 그렇게 의심을 했어요. 예, 그게 상식적인 수준 예. 같습니다. 딱 수준 같습니다. 예. 그래서 구명운동을 했나? 예, 예, 처음에? 예. 그래서 그렇게 의심하는 게 가장 상식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 그래서 심우정 인천지검장이 예. 그 강력부에서 인천공항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 그걸 예. 덮어줬나? 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제가 나중에 그 표를 하나 작성해서 네. 제가 이제 그 보내드린 게 있는데 네. 그걸 보면 구명운동을 했으면 예. 그 이후에 범죄는 없어야 되는데 그 이후에 범죄는 더 대담해져요. 아, 그래요. 목숨을 살려줬는데 예. 관세청장과 관세청 지휘부 그다음에 국정원 방첩사 여기에서는 긴장해가지고 다시는 재발 방지 없도록 그 부분에서 예. 그렇군요. 예.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분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부분 같은데. 그러니까 구명운동 단순히 그 김건희 씨 일가를 잘 아는 어떤 관세청 직원들을 봐주기 위해서 그랬다면 그 한 번 걸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더 대담해졌단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제가 평택강 사건을 예. 잘 알진 못합니다. 제가 예. 수사를 안 했기 때문에 예. 판결문을 잠깐 입수해가지고 제가 예. 보면서 대강 흐름을 짐작을 했고 거기에 평택항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고위직에 올라간 사람들도 있고 예. 예. 그래서 이 인적 네트워크를 조금 의심해보고 예. 그 인적 네트워크에서 의심이 가는 사람을 한 명 찾았어요. 예. 근데 이건 수사의 영역이니까 예. 이건 추후에 이제 예. 수사하기로 그렇다면 하고. 제가 그럼 질문을 다시 네. 맨 처음에 이제 그 어떤 이 인맥을 통한 네. 구제 요구 이걸로 하셨다가 그건 아니겠구나 이런 의심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뭘까요? 그럼 그 상상이 안 돼서. 최은순 일가가 그런 사업을 했잖아요. 중국산 농수산물을 수입을 하면서 사업까지 의심을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관세가 예. 거기는 그 수입 용도에 따라서 예. 관세가 0%일 때가 있고 예. 600%, 700%까지 갈 때가 있거든요. 예. 그런 들락날락한 관세에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생길 수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혐의가 있잖아요. 예. 불법적인 그 일을 하면서 예. 가장 큰 돈이 되는 게 필로폰이 마약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백경전님은 지금 상태에서는 그 김건희 씨 일가가 네. 직접 사업을 했을 것이라는 상태까지 의심을 하시는 거군요. 그 일가가 아니라면 대리인이 했을 거라고. 예. 일가의 대리인이요. 네, 예. 그런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예. 말레이시아에서 2월 5일 날 23년 2월 5일 날 한 명이 검거되고 세 명이 도망가서 공항이 난리가 났잖아요. 예. 근데 검찰에서 심우정 검찰이 3명 도망간 사람들을 출국 금지를 안 시키고 안전하게 내보내 줍니다. 그게 예. 이상하잖아요. 예. 그 이후에 공범들이 여러 명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예. 그다음에 그 조직원들이 일제 검역을 받지 않고 세관구역으로 통과한 사실도 CCTV 등으로 확인해 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세관 직원들을 체포해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 안 하죠. 예. 국정원은 더 문제예요. 예. 그 사람들이 몸에 필로폰 4kg만 부착한 게 아니고 휴대용 캐리어를 들고 국내에 침투를 했는데 예. 그 캐리어는 컨베이어 벨트에 실리지 않기 때문에 예. 컨베이어 벨트에 실려야 엑스레이 투시가 되는데 예. 휴대용으로 가지고 있다가 그대로 입고 가기 때문에 그 안에 한 10kg 정도의 물건을 넣을 수 있는데 총기가 들었는지 폭발물이 들었는지 마약이 들었는지 예. 생화학물질 독가스가 들었는지 국정원과 방첩사는 대한민국 끝까지 추적해서 목숨 예. 걸고 확인을 하고 예. 위해 요소를 제거해야 되는데 전혀 움직이지 않았다. 예. 오히려 무기남으로서 이
관세청 직원들의 검찰의 예. 간을 배포를 아. 키워줬다. 그게 대통령이 위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하지 않고는 예. 국가 이 권력기관이 이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검찰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그 김앤장 등 5대 로펌과의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그것이 참사가 더 검찰개혁 실패로 문재인 정부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해달라고 강하게 말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모든 제가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을 뿐이지만 그렇게 저한테 말씀해달라고 한 분들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전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러니까 오광수 전 민정수석 그분은 다행히 낙마를 하셨는데 봉욱 수석이 오셨을 때 저는 많이 참담했던 게 김학의 출국 금지 사건의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다. 봉욱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믿지 않았던 그러니까 그 이규원 검사, 차규근 그 출입국 본부장, 이광철 민정비서관 등이 그 유죄를 받게 하기 위해서 믿기 어려운 말씀하셨던 분의 말씀을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 때 검찰개혁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분의 말씀을 이재명 대통령이 듣지 않으셨으면 결과론적으로 그분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에 동조하겠다고 하셔서 민정수석을 허락을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해서 온 인사 참사가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이런 상황이어서 결과론적으로 우리 정성호 장관님의 발언이 나오진 않았을까 싶어서 많이 참담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지금은 이런 의견이 있다는 것으로 좀 한 발 물러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성호 장관님의 말씀은 검찰이 바라는 아니라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진수 차관이나 성상원 검찰국장은 그 문재인 정부 때 특히 2022년 그 문재인 정부 마렵에 수사권 조정 이때 맹렬하게 검찰 수사권을 사수하게 지키기 위해서 뛰셨던 그리고 이론을 만들었던 그 논리 그대로이고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돼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검찰청을 나누면서도 법무부 산하에 두고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이 실패했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때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에서 그 검찰 수사권을 축소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결과론적으로 서울중앙에 4차장이 만들어지고 특수부가 강화되고 그 결과가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이었다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 정성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그 아마도 성상원 검찰국장과 이진수 차관 등이 바라는 그 보고하였을 그 안은 그거와 똑같이 많은 검사장의 자리 늘리기일 수밖에 없고 그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장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결국 법무부 장관님이 보고된 것이 검찰 아닐 수밖에 없는 현실이니까 이걸 보면서도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을 두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은 많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언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에 이렇게 잘못된 안을 보고를 드렸던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그대로 두고서 검찰개혁에 대해서 촘촘하고 꼼꼼한 대통령님의 국정철학, 수사와 기소부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공약을 갖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기한 내에 속도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정성호 장관님의 발언으로 이제 드러난 상황이니까요. 지금 다른 발제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속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 2년 검찰개혁을 민주당에서 요구했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요구했던 사안이에요. 지금까지 그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어떤 준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기간 목놓아 외쳤던 검찰개혁 논의에 대해서 그 꼼꼼하고 신속한 그 안을 내어놓기를 아마 시민들이 바라실 테니까요. 그러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법무부 검찰국에 두시면서 하셔야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기억해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윤석열 검찰 독재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광화문 그 박근혜 정부의 그 탄핵대 시민들처럼 그때 일어나는 데까지 발화하는 데까지 긴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그럴 때 제가 그런 말은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그 대선 공약이었고 검찰을 생각한다 책도 쓰셨고 그렇게 기대했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첫 번째 검찰국장이 저는 조금 늘 비판했던 박균택 검찰국장, 권순정 검찰과장 딱 인사를 봤을 때 저는 이번 정부에서 검찰 개혁이 안 되겠는데라고 우려했다가 인수위가 없이 하니까 바로 이런 인사 참사가 있었나 보다. 한 번은 더 기다려봐야겠다 했을 때 두 번째 검찰국장이 윤대진, 두 번째 검찰과장이 신자영 검사인 걸 보고 이 정부에선 검찰 개혁을 못 하겠다라고 슬프게 결론을 내고 저는 고발이나 민사소송, 국가배상 소송 등 개인적인 법률 판례 만들기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번 첫 인사는 그 인수위 없이 급하게 하다 보니 난 참사 수준이라고 생각하고요. 윗사람 국민들한테 드러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장동 수사나 그 도이치모터스 디올백 콜검이라고 불릴 조롱받았던 몇 명 속아낸다고 해서 눈 가리고 앙일 수밖에 없는 이진수 차관과 성상원 검찰국장 등이 이 인사 사인은 찐용 검사들이 역시 검찰을 장악했다는 인사 사인일 수밖에 없어서 그 결과가 검찰 개혁을 갖다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의 검사장 자리 늘리기 이 안으로 나온 것 같아서 너무 참담한 심정이고요. 이런 일이 없도록 시민들께서 조금 더 검찰을 알고 생각하고 비판해 주셨으면 그 문재인 정부처럼 이재명 정부의 검찰 개혁이 실패해선 안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그 비판적 지지를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알고 비판해 주셨으면 몇 명 속아내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시는 것으로 그 검찰의 눈 가리는 속임이 사기를 또 당하시는 거거든요. 사기를 한 번 당하면 그 사기꾼이 나쁜 거지만 여러 번 당하면 속임을 당한 사람이 바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더 이상 바보가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검찰권을 가진 그 인사권 행사하시는 분들도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기가 논의되었던 불리한 수사권을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정부 내 어느 부처에 둘 것인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전 검사입니다. 저는 검찰을 사랑합니다. 검찰에 제 사랑하는 동료들이 많고요. 검사들과 수사관들과 신무관님들 얼마나 동료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너무 안쓰럽고 속상한 마음에 처음 국정기획위원회 가서 그래도 우수한 수사 인력이 중대범죄수사청에 가야지만 수사력이 그대로 보존될 텐데 조금 더 가는 것에 대해서 칸막이가 좀 덜 해줘야지만 좀 우수한 인력이 가기 유리하지 않겠냐. 그러므로 중대범죄수사청이 법무부에 가야지 그대로 있어야지만 우수한 인력이 갈 것 같다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거듭 말씀 저는 검찰이니까요. 저 검찰 사랑하고 동료들이 고통받고 고민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쓴소리도 많이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마음도 제가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더니 그런 칸막이가 없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칸막이가 없으면 그렇게 검사들이 지금 뭐가 달라지냐는 말에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려면 검찰의 인적 청산, 인사가 제대로 확실하게 속관해져서 이 검찰이 제대로 검사들이 괜찮으면 이런 구조개혁 할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적 청산이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에 두면 역시 이제 법무부 장관도 그대로 포획할 수 있는 우리 우수하고 유능한 검사들인데 제대로 칸막이가 쳐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적 구조라면 중대범죄수사청에 두어도 고공 플레이를 가능한 상황인데 법무부에 두면 그러니까 정말 자리 늘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지적에 제가 그래 나도 역시 나는 검사구나라고 인정하고 행안부 안에 좀 찬성하게 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인적 구조에서 검찰의 그 법무부 내에 두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잘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불리한 그러니까 이게 보안 수사권을 남겨주는 것에 대해서 만약 보안 수사권을 그대로 남겨두면 어떻게 되는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 마렵의 수사 개시권에서 했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보안 수사란 그 말로 각종 어차피 시민단체 보수 시민단체 등에서 원하는 고소장
닥치는 대로 다 들어오니까요. 원하는 걸로 조사해서 찍어서 하는 걸로 똑같은 사태를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여전히 있습니다. 인적 청산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는 걸 보고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검찰청의 이 공소청을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인력 구조를 거의 사실상 거의 그대로 놔두고 수사를 갖다가 사실상 뭐든지 할 수 있는 이렇게 그렇게 되면 결국 남용할 수 있는 여지를 그대로 두는 수사 인력을 놔두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이 문재인 그 이재명 정부에서 목놓아 외쳤던 검찰 개혁인가, 시민들이 원했던 검찰 개혁인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구속 사건 이런 때 면담,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이야기라도 한번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그 이야기도 못 들을 수 없어요 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저는 있지 않나 싶어서 진술 청취나 뭐 면담 정도는 몰라도 보안 수사라는 말로 수사권을 놔두게 된다면 검찰청이 공소청이란 말로 간판가리만 하고 그대로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할 수 있고 그것이 등 처리로 인하여 검찰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신 분들한테는 그 트라우마를 그 공포를 치유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서 전 보안 수사권을 두면 안 된다는 입장으로 그 국정기획에서 말씀드렸고 여기서도 그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개혁을 실제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정성호 장관님과 정부에게 국민들은 묻습니다. 그 눈 가리고 아웅식에 그 하는 척하는 것 말고 실질적인 수사 구조 개혁,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검찰 개혁 완성, 그것이 대통령께서 공약하셨던 사항이고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지 않으신 분은 법무부의 간부로 남아서는 안 되고요. 만약 하겠다고 해놓고 왔는데 제대로 안 한다면 인사권을 행사하셔서 실제 그 검찰 개혁을 완성할 사람으로 채워 주십사라는 것을 실무에 있던 윤석열 총장 시절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고통받았던 시민이자 공무원으로서 건의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